그럼 유니티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를 다운받으실 때 이 좌측에 있는 유니티 선택 및 다운로드 이거 말고 유니티 허브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유니티 허브라는 거는 여러 버전의 유니티를 관리하기 편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유니티 허브의 화면입니다. 맨 처음 유니티 허브를 켜시면 아마 이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비어있는 걸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제 왼쪽에 프로젝트 말고 이 설치를 눌러서 저희에게 필요한 유니티 버전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제 컴퓨터에는 유니티 버전이 2가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강의에서는 가장 최신 버전인 2022년도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위에 에디터 설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정식 릴리스가 있고요. 사전 릴리스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이 정식 릴리스에 있는 장기 지원 버전들입니다. 이 장기 지원 버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 기능들과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이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포함된 버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장기 지원 버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지금은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최신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전 릴리스 이 알파 테스트 버전인 2022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치 누르시고요. 그러시면 여기 여러가지 모듈을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툴은 하나쯤 있으셔야 되고요. 이건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플랫폼에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고 뭐 TV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현재 유니티 2022 버전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iOS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어떤 플랫폼의 앱을 만들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계속을 눌러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지금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도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을 하지 않고 계속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해서 약관 내용에 동의하냐는 팝업이 뜨네요. 이렇게 하고 잠깐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설치 완료라고 뜨고요. 이걸 확인하시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집니다. 이 프로젝트 탭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상단에 에디터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방금 저희가 설치한 이 2022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이라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 템플릿은 프로젝트들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구들을 모아놓은 걸 뜻합니다. 일단 3D 프로젝트를 할 거면 이 3D 코어를 선택하면 편하고요. 2D를 진행할 거면 2D 코어 그리고 이 밑에 쭉 내려보시면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HDRP, 뭐 URP 이런 것도 보이고 그 밑에는 VR, AR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코어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 코어들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모바일 앱을 만들려면 이 모바일 코어를 선택해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2D, 3D 코어를 선택해도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과거 유니티 버전에는 이렇게 코어 구분이 지금처럼 디테일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예전에는 이 2D, 3D 이거 2개만으로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가능은 한데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 유니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코어가 분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D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2D 코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걸 선택하셨으면 여기 프로젝트 이름을 수정해 줍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퍼피 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바꾸셨으면 그 위에 저장 위치 설정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생성을 클릭해 줍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보이시는 이 화면 한가운데 있는 씬이라고 적힌 이곳이 바로 저희의 게임 세상입니다. 이제 이곳에다가 어떤 그림이나 뭐 버튼이나 캐릭터 이런 걸 배치시키면 실제 유저들이 보는 게임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유저들이 실제로 보게 될 게임 화면은 이 상단에 게임 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파란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죠. 전 여기다가 클리커류 게임을 만들 건데 그 클리커류 게임의 타이틀 화면을 이곳에다가 구성해 볼 겁니다. 일단 타이틀 화면이라고 하면 상단에 크게 게임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겠죠. 그 게임의 이름은 보통 이미지로 많이 합니다. 글씨가 적혀 있더라도 그 글씨가 적혀 있는 이미지째로 많이 넣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지를 추가하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세상에 어떤 걸 만들고 싶으시면 그 왼편에 보이는 이 하이어라키라는 곳에 추가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 하이어라키 빈 공간을 우클릭하시고 UI에 있는 이미지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선택하시기 전에 유니티에는 2D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저희가 하려는 이 UI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2D 오브젝트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라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일단 이 스프라이트라는 걸 먼저 보시면 이쪽에는 스퀘어, 서클, 캡슐 이런 식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저희 게임 세상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씬 화면에서 봤을 때 화면 한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그럼 저희 게임 화면에서도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시면 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조금씩 좌우로 움직여 볼까요? 게임 세상에 있는 걸 움직이고 싶으시면 해당 움직이고 싶은 항목을 이 하이어라키 상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쭉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이 인스펙터라는 곳에 있는 트랜스폼의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포지션 값, 포지션 X 값을 이렇게 드래그로 좌우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만약에 상하로 이동시키고 싶다 하시면 포지션에 Y 값을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하로 하셔도 되긴 됩니다. 지금 저는 좌우로 하고 있어서 좌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값을 드래그를 상하로 하셔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 Z 값 같은 경우에는 2D에서는 많이 안 쓰입니다. Z 값은 2D에서는 Z 값을 바꿔봤자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꾸게 되면 아예 화면 밖으로 벗어나서 안 보이는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티가 안 나죠. 그쵸? 근데 이 Z값에서 보시면 지금 줄어드는 값이 마이너스 2, 3, 4, 5, 6, 7, 8, 9 이따가 9.67 되는 순간부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9.69까지 보이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필 이 마이너스 9.69라는 값까지만 보이고 이거보다 작아지면은 저희 동그라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이 값은 저희 카메라의 위치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씬으로 이동하셔서 이 상단에 보이는 2D를 클릭해서 2D 모드를 해제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3D 형태의 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좌측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화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잘 돌리셔서 이렇게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셔야 이 네모 박스가 보입니다. 만약에 서클을 클릭하신 상태에서는 네모 박스가 안 보이는데 이 네모 박스가 지금 저희 메인 카메라에 보여지는 카메라 영역인 겁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에 Alt를 누르고 잘 돌려보시면 저희 메인 카메라가 시작되는 지점 있죠? 바로 이곳보다 저희가 나중에 추가한 이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보다 앞에 있어야 어떤 객체가 화면에 노출이 되지 이 카메라 뒤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화면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 이대로 두시고 서클을 아까와 같이 Z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값을 이렇게 커지게 하면 이 카메라의 앞으로 멀어지죠. 근데 앞으로 멀어지는 건 표현이 안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게 3D 카메라였으면 어떤 객체가 멀어지면 그 객체는 원근법에 의해서 더 작아져야 하는데 지금 저희 카메라는 2D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크기는 똑같이 보이는 거고요. 다만 어떤 물체가 카메라의 뒤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뭐 원근법 그런 거 상관없이 카메라의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저희 카메라의 영역은 이 앞으로 무한정 뻗어나가 있죠. 저 끝까지.
근데 사실 이것도 무한정은 아닌데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 뻗어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메라 앞으로요. 근데 카메라 뒤로는 저희 박스의 영역이 아니죠. 이 뜻은 카메라에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박스 밖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요. 그래서 이 값이 아까 마이너스 9.69보다 커버리면 이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보였던 겁니다. 딱 9.7까지 보이나 보네요. 9.71 해볼까요? 안 보이는군요. 9.7까지 보이나 봅니다. 9.7까지 보이고 이거보다 작으면 안 보이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카메라보다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처럼 화면에서 안 보이는데 이 상태 이 동그라미 위치 그대로 두고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면 동그라미를 다시 화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는 이렇게 카메라도 직접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보통 2D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이 카메라 움직이는 게. 근데 3D에서는 거의 모든 3D 게임에 다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2D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탈 슬러그처럼 이렇게 캐릭터가 따라서 화면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라 뭐 클리커류 게임이나 퍼즐 게임 같은 경우는 카메라 움직임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건 클리커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움직임을 쓸 일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라이트 말고 이미지로 저희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어러키 빈 공간을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UI 이미지 이걸 추가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갑자기 씬에 엄청 커다란 하얀 박스가 하나 생겼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씬을 다시 2D 모드로 바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 커서 마우스 휠을 한참 굴려야 이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박스가 저희가 방금 추가한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에 포지션 X와 Y 값을 변경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이 된 건 저희 게임 화면에서 확인이 되죠. 그럼 이렇게 보기에는 이 서클, 스프라이트 형태로 추가한 그림과 이미지 형태로 추가한 그림이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둘이 뭐가 다르냐? 보시면 이 이미지는 UI고 스프라이트는 2D 오브젝트입니다. 이 둘이 무슨 차이냐면 저희 씬에서 보기에 이 씬을 한번 마우스 좌클릭 하신 다음에 키보드 버튼 Q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화면을 드래그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드래그해서 이동해 보시면 저희 이미지가 존재하는 공간은 엄청나게 커다란 하얀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하얀 박스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클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서클이 존재하는 공간은 훨씬 작은 하얀 박스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 여기서 큰 박스는 저희 UI들이 담기는 박스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이 박스는 저희 메인 카메라의 영역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편할 텐데요. 이렇게 왜 굳이 UI와 다른 2D 오브젝트를 다른 형태로 배치되게 만들어 놨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 2D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퀘어 이걸 추가하고요. 이 스퀘어의 인스펙터 상에 있는 컬러 값을 한번 바꿔서 색깔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지금 서클과 겹쳐 있죠. 이게 겹치게 되니까 서클이 위로 오고 나중에 추가한 스퀘어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저희는 서클이 스퀘어보다 항상 위쪽에 올라오라고 설정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서클이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스퀘어가 위에 있는 걸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게임을 실행시킨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스퀘어가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서클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게 될 텐데요. 그건 어떤 것을 화면에 우선적으로 노출시킬지 정하는 이 레이어 순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팅 레이어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기본 레이어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정렬될지
그거를 이 오더인 레이어의 값으로 설정을 해주는데 이 값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화면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를 8로 만들어주니까 서클보다 위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